57세 퇴직 후 개인 택시 도전. 단 1년 만에 폐업 은퇴 후 망하는 공식. 서론 은퇴 후 꿈꿨던 삶과 다른 현실. 퇴직만 하면 그동안 쌓아둔 돈으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나도 내 사업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남들 다 하는 개인 택시면 안정적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퇴 후 몇 년 만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맞이한다. 평생 회사를 위해 일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막막하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될까? 당장 고정 수입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다라고 소문난 개인 택시나 소자본 창업을 고민한다. 특히 개인 택시는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 중 하나다. 하지만 안정적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한 해에만 개인 택시를 접고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오늘은 57세에 퇴직하고 개인 택시에 도전했다가 1년 만에 폐업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망하는 공식을 파헤쳐 보려고 한다. 1. 30년 직장 생활 후 개인 택시 도전. 그러나 현실은 김철수 가명 57세 씨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빠듯했고 무언가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들었다. 마침 주변에서 개인 택시를 하면 안정적이라고 했다. 택시 면허를 따고 차를 장만해 운행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첫 번째 벽 하루 12시간 운전. 그러나 수입은 하루 12시간씩 운전했지만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기름값,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을 빼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손님을 태우려면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다. 두 번째 벽, 개인 택시 시장의 변화. 코로나 이후 택시 수요가 줄고 배달업 등 다른 직업으로 전향하는 기사들이 많아졌다. 젊은 사람들은 택시보다 카카오티, 우버 등을 선호하면서 손님이 줄었다. 자영업처럼 일정한 고객이 없는 업종이라 수입이 불규칙했다. 세 번째 벽, 결국 폐업 결정. 1년 만에 허리 통증과 스트레스로 병원을 다녀야 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결국 차를 팔고 폐업을 결정했다. 택시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그건 옛말이었어. 2. 프랜차이즈 창업하면 괜찮지 않을까? 실패한 55세 퇴직자의 경험. 이민호 가명 55세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했다. 커피 한 잔에 몇천 원씩 하니 남는 장사가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번째 벽, 초기 비용 부담. 인테리어, 장비, 가맹비 등으로 초기 비용만 2억 원이 들었다. 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이자를 갚느라 수익이 남지 않았다. 두 번째 벽, 매출은 높은데 정작 내 손에 남는 돈은 없다.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면 월 순이익이 2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세 번째 벽, 결국 매물로 내놓다. 2년 만에 결국 카페를 매물로 내놓고 손해를 보고 정리했다. 퇴직하고 사업을 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3. 연금만 믿었다가 결국 일자리를 찾는 60세. 박영수 가명 60세 씨는 퇴직 후 연금만 믿고 생활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첫 번째 벽, 예상보다 빠듯한 연금 생활. 연금이 들어와도 고정 지출 관리비, 건강보험료 등을 빼면 생활비가 빠듯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생기면 큰 부담이 됐다. 두 번째 벽, 생각보다 길어진 은퇴 생활. 60세 이후에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연금만으로 버티기 어려웠다. 결국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다. 세 번째 벽, 60세 이후에 일자리 찾기? 나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단순 노동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퇴직 후 망하지 않으려면?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계획이다.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자. 1.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 철저한 조사 필수. 개인 택시,
창업 등 새로운 일을 할 때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누가 돈 벌었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덤벼선 안 된다. 2.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연금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야 한다.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건강을 고려한 일자리 선택.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면 결국 병원비가 더 많이 든다. 결론 은퇴 후 선택 신중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수입이 필요하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 일이나 덥석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 은퇴 후 망하는 공식은 단순하다. 철저한 준비 없이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면 실패한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은퇴 후 개인 택시, 창업, 연금만으로 살기 왜 실패할까? 그리고 해결책은? 앞서 개인 택시를 선택한 퇴직자,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한 퇴직자, 연금만으로 살려고 했던 퇴직자의 실패 사례를 살펴봤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준비 부족, 현실과 이상의 괴리, 그리고 체력과 시장 변화에 대한 오판이다. 그렇다면 이런 실패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부터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은퇴 후 생존 전략을 다뤄보자. 1. 인간은 예상보다 오래 산다. 장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은퇴하면 20년 정도 살겠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기대 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 현재 60세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85세 정도. 하지만 의료기술 발전과 건강관리가 개선되면서 실제로 90세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한국통계청 발표. 65세 이상 인구 중 30%는 90세까지 산다.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급격히 증가 중. 즉, 은퇴 후 20년이 아니라 3040년을 더 살 수도 있다. 연금만 믿고 계획 없이 은퇴했다가는 80대, 90대에 가서 돈이 떨어지는 위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해결책 은퇴 후 최소 30년을 대비한 재정 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은퇴 후 510년만 생각하지 말고 30년을 대비한 플랜을 세워라. 연금 외에 추가 소득 원소 규모 투자, 파트타임 근무, 지식노동 등을 고려하라. 2. 60대 이후에도 일해야 하는 이유 뇌와 근육이 퇴화한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신체적 정신적 퇴화다. 하버드 의대 연구. 60대 이후 일을 완전히 그만두면 치매 위험이 1.5배 증가. 일하면서 두뇌 활동을 유지하면 기억력 감퇴 속도를 30% 늦출 수 있음. 근감소증 연구. 50대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 70대가 되면 50대보다 근력이 3040% 감소. 근육량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 증가, 골절 거동 불편 건강 악화 요양병원 입원 악순환. 해결책 건강과 경제적 독립을 위해 70대까지는 가벼운 경제활동을 지속하라. 무조건 은퇴 후 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노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하루 30분 이상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걷기 등을 필수로 하라. 지적활동 독서, 글쓰기, 취미 사업을 통해 두뇌를 계속 자극해야 한다. 3. 은퇴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라. 많은 은퇴자들이 내 연금으로 충분할까? 라고 고민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한국은행 자료. 2000년 1,000원이었던 커피 한 잔이 현재 5,000원. 1990년 아파트 3억 원 현재 20억 원 이상. 미국의 사례. 30년 전 미국 은퇴자는 월 2,000달러로 충분했지만 현재는 최소 5,000달러 이상 필요. 즉, 지금의 연금 수입이 10년, 20년 후에도 동일한 가치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해결책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지속적인 수입 창출이 필수.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월 5만 100만 원이라도 추가 소득을 만들 방법을 찾아라. 주식 배당금, 부동산 월세, 온라인 강의, 유튜브 등 비용 없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4.
개인 택시 창업이 정답이 아니다. 신중한 은퇴 후 직업 선택법. 은퇴 후 개인 택시나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체력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음. 개인 택시는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운전해야 하는데 60대 이후에는 체력이 버티지 못한다. 창업도 마찬가지 오랜 노동시간이 필요하다. 초기 비용이 너무 큼. 창업을 위해 몇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패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개인 택시는 차량 구입, 면허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본다. 시장이 급변하는데 대처가 어려움. 택시는 카카오티, 우버 같은 대형 플랫폼과 경쟁해야 한다. 창업은 프랜차이즈, 배달 시스템 변화 등에 의해 수익성이 급변한다. 해결책 리스크 없는 소규모 경제활동을 선택하라. 초기 비용이 적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온라인 기반의 지식산업 강의, 블로그, 유튜브 또는 시간제 근무가 더 현실적이다. 결론 준비 없는 은퇴는 재앙이다.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 퇴직 후에는 그냥 쉬면서 살고 싶다. 퇴직하면 뭐라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12년 만에 경제적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은퇴 후 망하는 공식은 간단하다. 첫째, 은퇴 후 30년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돈이 부족해진다. 둘째,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창업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셋째,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추가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 은퇴 후 성공하는 공식은 1. 무조건 30년을 대비하라. 연금, 저축, 투자로 준비. 2. 경제활동을 지속하라. 체력에 맞는 유연한 일 찾기. 3. 건강을 관리하라. 근력 운동, 두뇌 활동을 계속해야 함. 4. 소득을 다변화하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추가 수입 창출. 은퇴 후의 삶. 이제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가? 은퇴 후 자연과 함께하는 낭만적인 삶을 꿈꾸셨나요? 시골에 작은 집 한 채 마련하고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하는 여유로운 생활. 듣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50대와 60대 은퇴자들이 낭만을 좇아 시골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건 끝없이 늘어나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노동의 강도였습니다. 막연한 기대만으로 뛰어들었다간 은퇴 후의 로망이 눈물 나는 현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골살이, 낭만 대신 지갑만 텅 빈다. 은퇴 후 농업의 현실. 은퇴 후 시골살이를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도시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복잡한 생활을 뒤로하고 자연 속에서 평온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본 일입니다. 하지만 시골살이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골살이에 숨겨진 현실과 함께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시골살이는 돈이 적게 들 거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가면 돈을 거의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골살이에도 고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집 유지비, 농업 도구 구입,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쏟아져 나오죠. 사례를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 50대 후반에 은퇴한 김 씨는 시골에 30년 된 농가주택을 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지만 겨울이 되자 난방 문제가 터졌습니다. 보일러 교체와 단열 공사를 하느라 1억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시골집은 싼 줄만 알았는데 고쳐 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어요. 도시 아파트 월세만큼 나가더라고요. 결국 김 씨는 다시 도시로 돌아갈까 고민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의외로 집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오래된 집은 처음부터 예상보다 큰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농업은 로망이 아니라 체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시골살이의 핵심 중 하나는 자급자족의 농업입니다. 직접 재배한 채소와 과일로 건강한 식탁을 꾸리는 건 정말 멋져 보이죠. 하지만 농업은 단순히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엄청난 체력과 시간, 그리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례 이허리 부상과 끝없는 노동. 60세에 퇴직한 박 씨는 고구마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 해부터 500평의 땅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허리 부상과 좌절감이었습니다.
농사가 그냥 흙을 갈고 씨 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매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야 하더라고요. 체력이 받쳐주질 않으니 농사는커녕 병원비만 늘었어요. 농업은 특히 고령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시골살이를 준비하려면 체력 관리와 함께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웃과의 관계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골은 도시와 달리 이웃 간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복잡한 인간관계와 문화적 차이를 겪게 됩니다. 시골만의 독특한 규칙과 암묵적인 기대치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산마을 행사와 시간 낭비. 50대 초반에 시골로 이주한 이 씨는 처음엔 모든 게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행사와 의무적인 참여가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공동체에 잘 적응하려고 했는데 매번 나무 심기 행사나 잔치 준비에 참여하라는 압박이 컸어요. 시골에서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웃과의 관계는 좋은 점도 많지만 은퇴 후에 충분히 쉬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골살이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회적 요인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시골살이를 준비하며 생각해야 할 3가지. 예산을 넉넉히 잡아라. 시골살이가 돈이 적게 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집 수리, 생활비, 농업 도구 등 예산을 최대한 여유롭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뛰어들면 낭만 대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체력과 기술을 점검하라. 농업은 체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다면 주말 농장이나 단기 농업 체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문화를 미리 경험하라. 시골마다 문화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그 지역에서 한두 달 살아보며 분위기를 체험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무리 낭만은 현실적인 준비에서 온다. 시골살이는 분명 매력적이고 잘 준비하면 도시에서 누릴 수 없는 여유와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준비 없이 무작정 뛰어들면 낭만은커녕 눈물 나는 현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살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한 점들을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오히려 2번째 도전의 시작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당신의 꿈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골살이 현실적인 준비 없이는 실패한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시골살이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기대만으로 시골에 정착하려다가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시골살이를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과 현실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을 알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시골살이도 은퇴 후에 새로운 행복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시골살이 낭만 대신 숫자와의 싸움이다. 시골에 살면 도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은 싸고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이미지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초기 정착 비용과 유지 비용은 도시보다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정착 비용의 함정. 시골로 이주한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낡은 농가주택을 구입하면서 시작 비용으로 2억만 원 정도만 생각했죠. 하지만 수도와 전기 문제, 난방시설 교체, 심지어 도로 정비까지 필요하게 되면서 정착 비용이 5억만 원 이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계획했던 예산을 훨씬 초과했어요. 시골집은 한번 고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시골살이를 계획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집은 기본적인 설비가 열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예상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2. 농업, 낭만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살이를 시작하며 농업에 도전합니다. 직접 키운 채소와 과일로 자급자족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꿈꾸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업은 단순히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꾸준한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농사의 현실. 퇴직 후 농사를 시작한 60대 어씨는 처음엔 200평의 밭을 빌려
채소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에는 물 주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끝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충해 관리에 잡초 제거까지 매일같이 손이 갔어요. 특히 허리를 굽히는 작업이 많아서 몇 달 만에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농업은 강한 체력뿐 아니라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 분야입니다. 농사에 대한 로망만으로 시작하지 말고 먼저 주말 농장이나 단기 체험을 통해 현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웃과의 관계, 시골살이에 숨겨진 변수. 시골에서의 인간관계는 도시와는 다릅니다. 도시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시골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 맞는 지역을 선택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이웃 간 갈등. 시골로 이주한 50대 B씨는 처음엔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을 모임과 행사 참여가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안 가면 눈치 보이고 가면 자빌에 끌려다니기 일쑤였어요. 시골은 사람들끼리 너무 가까운 게 때로는 불편하더라고요. 시골에서의 생활은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장점도 많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해당 지역의 문화를 충분히 경험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시골살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3가지 전략. 시골살이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려면 현실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래의 3가지 전략을 기억하세요. 예산을 철저히 계획하라. 시골살이는 초기 정착 비용이 높습니다. 오래된 집을 고치거나 농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세우고 예상보다 30% 이상 더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하라. 농업은 시작부터 큰 규모로 하지 마세요. 작은 텃밭부터 시작하며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점차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체력과 기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규모에 도전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 문화를 경험하라. 시골로 이사하기 전 해당 지역에서 최소 몇 주 동안 살아보세요.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며 문화를 경험하고 자신이 그 지역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판단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낭만은 준비된 사람의 몫이다. 시골살이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현실과 전략들을 바탕으로 시골살이에 도전해보세요. 낭만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은퇴 후 시골살이 준비된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죠. 은퇴하면 일 안 하고 놀면서 살 거야 하고 당당하게 말하던 분들이 몇 년 뒤에 낯선 곳에서 다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인생이 참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끼게 돼요. 사실 직장인 은퇴라는 게 막연하게만 느껴지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평생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 뒤가 내 삶의 진짜 무대일 때가 있으니까요. 그 시기가 찾아왔을 때 미리 생각해둔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특히 놀면서 살겠다던 57세 간부가 결의 VNTUALLY 현실을 마주하며 쿠팡 물류센터에서 팍스를 나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사례를 3가지 정도 들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현실적인 조언도 곁들여 볼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완벽한 해답이 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는데 작은 단서가 되길 바랍니다. 1. 은퇴 후 모든 것이 달라지는 시점. 난 준비됐나?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다가 어느 날 불쑥 은퇴를 맞이하면 그 벅찬 자유도 잠시예요. 처음에는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내일은 또 어디를 가지 하는 설렘이 있죠. 한 달, 2달은 새벽까지 TV를 보다가 늦게 일어나고 마치 방학 때처럼 드디어 푹 놀 수 있구나라고 마음 편히 지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을 둘러보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오늘도 할 일이 없어서 몇 시간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면 허무하기도 하고 약간 초조해지기도 해요. 바로 그때 슬슬 현실이 뾰족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대로 놀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다고 해서 내 건강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을 스치게 되죠. 이 시점에서 대비를 어느 정도 해둔 사람과 전혀 대비가 없던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요. 예컨대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지, 혹은 은퇴 후에 스스로 가게라도 하나 해볼지,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은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들을 미리 해뒀다면 좀 더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할 일이 분명히 있고 동시에 어느 정도 생활비에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훨씬 안정되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심지어 나는 곧 은퇴하면 놀면서 살겠어라는 막연한 환상만 갖고 있던 경우라면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시니어들에게 일자리 구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일이 있다 해도 대부분 단순 노동이 많은데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고 시급도 높지 않고요. 그런데도 생계를 위해 혹은 빈둥거리면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딘가 꼭 나가서라도 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결국 은퇴 후 새 삶을 찾겠다고 외치던 57세 간부가 오늘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팍스를 나르고 있다는 기사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분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 역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은퇴 이전에 충분히 고민해 볼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준비가 부족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체감된 현실 속에서 다른 길을 선택한 것뿐이죠. 은퇴 후 삶의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 건강, 재정, 그리고 할 일.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준비할 때 꼭 생각해야 할 키워드는 단순해요. 건강, 재정, 그리고 할 일보람이에요. 건강. 은퇴 후에는 체력과 건강 관리가 최우선이에요. 젊을 때야 하다못해 야근도 버티고 체력 소진이 조금 빨라도 며칠 쉬면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재충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크고 작은 질환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은퇴 후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할 때 중요한 건 역시 몸 상태거든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안 받쳐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회사 다닐 때부터 식생활, 운동, 기본적인 건강검진 등을 성실히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더 자유롭고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재정 자산관리. 은퇴는 곧 고정 수입이 끊긴다는 뜻이죠. 물론 연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내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요. 목돈이 예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잘못 굴리거나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에 내가 은퇴 후 10년, 20년간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가? 이제부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불려야 하나?를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해요. 할 일 보람. 인간은 결국 할 일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존재 같아요. 놀면서 지낸다고 해도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심리적 공허함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취미생활이 됐든 봉사가 됐든 혹은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내가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이 꼭 필요해요. 이런 활동을 미리 탐색해두지 않으면 은퇴 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외롭게 시간을 흘려보내기 십상입니다. 3. 사례 1. 부장님 김씨의 2년짜리 카페 창업 스토리. 제가 아는 김 부장님은 58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평소 꿈꿔왔던 내 가게 운영하기를 은퇴 후 플랜으로 삼았어요. 퇴직금 전부와 약간의 대출까지 받아서 아기자기한 카페를 차렸죠. 처음엔 좋았죠. 드디어 내 이름 걸고 가게를 하는구나 하는 해방감에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에서 서류만 들여다보던 생활과 달리 손님을 직접 응대하고 음료도 만들면서 사람들과 정겹게 지내는 게 꿈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분이 카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제대로 익힐 새도 없이 덜컥 시작한 데다 상권 분석도 충분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은퇴 후 체력은 3040대 때와 달랐어요. 새벽부터 준비하고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죠. 무엇보다 손님이 계속 많아야 그나마 채산이 맞는데 생각처럼 사람이 몰리지 않았어요. 가족과 갈등도 생기고 대출 이자 등 운영비 부담에 결국 2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죠. 김 부장님은 그 뒤 내 가게라는 로망을 한순간에 내려놔야 했어요. 결국 남은 대출을 갚으려 동네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작은 오피스텔 경비원 자리도 알아보고 계셨어요. 김 부장님이 한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 준비나 공부가 훨씬 필요했다라는 거였어요. 퇴직금이라는 큰 돈이 그야말로 한 번에 훅 나가버린 셈이라 더 마음고생이 컸겠죠. 그래서 은퇴 후에 갑작스러운 창업은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4. 사례 이유지원 씨의 은퇴 전 작은 용돈벌이부터 시작. 반면 유지원 가명 씨는 조금 달랐어요. 이분은 50대 초반부터 은퇴를 염두에 두고 퇴근 후에 틈틈이 온라인에서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소일거리를 시작했어요. 작은 중고 카메라나 책, 옷을 싸게 구해서 상태를 조금 손본 다음 온라인 중고장터나 SNS를 통해 다시 파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에이 몇천 원씩 남아서 이거 뭐가 되려나? 라고 생각했지만 쌓이고 보니 이거 나름 수익 구조가 되는데? 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해요. 오히려 이 소일거리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유지원 씨가 정년퇴직할 무렵엔 온라인 쇼핑몰 비슷한 형태로 발전했어요.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 쏟을 수 있게 되니 매입과 판매 물량을 조금씩 늘렸죠. 물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버는 건 아니지만 고정 지출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든든한 용돈벌이가 되었고 또 중고 물건의 재활용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서 보람도 느꼈다고 해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은퇴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작은 일거리가 은퇴 후 삶의 질을 확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본격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확장성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정년 12년 전에 창업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시작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곤 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일찍부터 내가 은퇴 후에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는 뭘까? 를 고민하고 작게나마 실천해보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5. 사례 3 동네에서도 일 잘하는 박 할아버지의 구청 알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분은 일머리가 좋은 시니어는 어디에서도 빛을 본다라는 예시예요. 우리 동네에 박 할아버지 70대가 계시는데 젊었을 때는 소기업에서 격리와 행정 업무를 오래 하셨다고 해요. 은퇴하시고 잠깐 집에서 쉬시다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구청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하셨는데 금세 그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일하는지를 동료들과 담당 직원들이 알게 됐죠. 분명 단기 일자리였는데도 꼼꼼하게 서류 정리를 해주시고 엑셀에다 비품 리스트나 자재 리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동료들이 엄청 편해졌다는 겁니다. 결국 구청에서 박 할아버지를 계속 쓰고 싶어 했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공근로 관련 업무를 이어서 맡겼어요. 박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써주겠나 했는데 은근히 내 경험이 먹히더라라고 웃으셨어요. 기왕 시작한 일이니 야무지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일에 몰두하셨고 주변에서 할아버지 어제 그 자료 좀 출력해 주실래요? 라면서 부탁을 해오면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으셨대요. 이 나이에 누군가한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꼭 대단한 스펙이나 일자리가 아니어도 나이 들어서도 내 경험과 성실함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도전하느냐 마느냐이겠죠. 은퇴 후라고 해서 그저 일에서 손을 떼고 몸을 사리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내 경험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딘가 꼭 있습니다. 6. 어떻게 대비할까? 3가지 간단 체크리스트. 이쯤에서 그래, 그럼 결국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야 하는데?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제안드리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아요. 개인 재정 분석, 내가 은퇴 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액수, 부동산 예금 투자, 자산의 가치,
매달 쓰게 될 기본 생활비는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기. 동시에 발생 가능한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도 감안하기. 건강관리 및 심리적 준비 50대 중반부터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 식단 관리, 정기 검진 등이 필수. 은퇴 후 소속감 상실, 우울감 등에 대비해 미리 친구 동료들과의 취미 모임이나 가족 여행 계획 등을 세워두면 좋음.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탐색 창업이든 구직이든 혹은 자원봉사든 상관없이 이 일을 하면 내가 조금은 설레고 잘할 수 있을까? 를 미리 고민하고 부분적으로 시도해보기. 그렇지 않고 막상 은퇴하고 이제 뭐하지? 고민하면 이미 늦어요. 7. 하고 싶은 말, 은퇴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은퇴라고 해서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인생 2막 혹은 3막의 시작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꿈을 펼치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는 괜히 헛되이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게 결국 준비와 마음가짐이더라고요. 놀면서 살겠다는 게 잘못된 바람은 아니지만 그저 꿈꾸기만 하다가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현실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100세 시대에 고작 57세에 은퇴해버리면 아직 내 앞에 남은 시간이 최소 몇십 년이나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어떻게 내 경력과 재능, 체력을 활용할지 고민해보는 게 훨씬 가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퇴직 후에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닥치면 근데 뭘 해야 하지? 라고 허둥지둥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도 커지면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엔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한때 화려했던 직장 생활을 접고 물류센터에서 팍스를 나르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게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면 괜찮아요. 다만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으면 더 나은 선택지가 열렸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은 남을 수 있죠. 맺으며.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은퇴가 꽤 남았더라도 지금 당장부터 재정 점검, 건강관리, 내 하고 싶은 일 찾기 이 세 박자를 한 번씩 떠올려 보시라고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어차피 언젠가는 내 앞에 은퇴라는 분기점이 다가올 테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하고 체력과 마음을 다져놓으면 은퇴 후에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의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실패 사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성공 사례 역시 훌륭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은퇴하면 집에서 놀면 되지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인 설계와 준비로 멋진 인생 2막을 만들어갈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행동해봐요. 이러면 어떨까?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뭔가 소소한 도전이라도 시작해보는 거죠. 취미든 공부든 알바든 작게라도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은퇴라는 말이 더 이상 막막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즐길 수 있는 유연한 단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작은 변화에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요, 우리. 아직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30, 40, 그리고 50살까지 달리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는 은퇴가 막연히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은 어떻게든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늦춰받은 연금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준비가 부족한 노후가 얼마나 참담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이 글은 은퇴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준비가 부족해 고통받는 현실을 마주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미래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연금이 부족해서 생긴 참담한 현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 늦어져 생긴 비극적인 사례들. 사례 1 67세,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는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67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액이 조금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5년을 더 미뤘던 결과였습니다. 그 사이 그는 일을 계속하며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64세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을 구하려 했지만 나이 제한과 체력 부족으로 구직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미룬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했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연금을 늦춰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삶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교훈연금은 금액의 크기만큼 시기와 상황도 중요합니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2 은퇴 후 고립된 60대 여성의 고백. 박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연금을 미루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연금이 늦어지더라도 저축이 있으니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저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녀는 60대 초반에 연금 없는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시기에 사회적 활동까지 줄어들며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안정적인 연금을 통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박 씨는 매일 아침 공과금과 식비 걱정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결정을 평생의 후회로 꼽습니다. 교훈연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적 안정과도 직결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사례 3 연금만 믿고 준비하지 못한 70대 부부. 최 씨 부부는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은퇴 후 삶을 계획했습니다. 연금을 미루는 대신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자금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죠. 결국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도 생활비가 부족해 은퇴 후에도 최 씨는 지역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어 몇 달 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린 연금을 늦춰받아 더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매일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어요. 교훈연금은 노후의 기본 안전망일 뿐 다른 대안 없이 의존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할 준비 방법. 이제 연금만 믿고 지내기에는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늦춰받은 연금으로 더 큰 비극을 피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현실적인 연금 수령 시기 설정. 자신과 가족의 건강 상태, 예산, 예상되는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수령 시기를 계획하세요. 무작정 늦추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노후 대비 저축 및 투자. 연금 외의 수익원을 확보하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거나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연금만으로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인식. 은퇴 후 경제활동은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는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연금 수령이 늦어지는 시기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결론,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연금은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이지만 그 기둥 하나만으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사례들은 모두 늦춰받은 연금이 가져올 수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퇴는 언제와 어떻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연금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현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연금을 미루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늦춰받는 연금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 그리고 은퇴 준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연금 언제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상황과 미래 가능성입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건강 상태를 냉정히 분석하라. 은퇴 이후의 삶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약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족력이 걱정된다면 연금을 미루기보다 조기에 수령하여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시 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여전히 짧습니다. 즉, 더 오래 살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연금을 늦춰받는 대신 젊고 건강할 때 더 많은 경험과 활동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간과하지 마라. 연금을 늦춰받는 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의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구매력이 다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실에서 연금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실생활 사례의 어떤 60대 부부는 연금 수령을 5년 미뤘다가 그 사이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저축을 다 써버린 뒤 후회한 경험을 했습니다. 3. 경제활동 가능성을 고려하라. 연금을 미룬다고 가정할 때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냉정히 평가해야 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일자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으며 건강과 체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 준비에 대한 균형 잡힌 재정 설계. 연금만으로 노후를 지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포함한 노후 재정 계획이 다양한 수익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 잡힌 재정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1. 소득의 다변화. 노후에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혹은 은퇴 후에도 가능한 작은 사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한 은퇴자는 소규모 재택사업을 시작하여 연금과 더불어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2. 생활비 절약을 위한 소소한 실천. 연금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필수적인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세요. 실천법.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늘리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고정지출보험, 통신비 최적화하기. 3. 금융상품 활용하기. 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적립식 연금 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보험 등은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 IRP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1. 은퇴 시뮬레이션을 해보라. 현재 소득, 자산, 예상 연금액을 바탕으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이를 통해 현재의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시 온라인 은퇴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재정 상담 전문가를 찾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2. 연금 외에 비상금 마련하기. 비상금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필수 자금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3.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미리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강의나 자문 역할을 맡거나 재택근무로 소득을 이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시 한 퇴직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프리랜서 컨설팅을 시작했고 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연금은 시작일 뿐 전체 그림을 봐야 한다. 연금은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전망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정하는 문제부터 노후 자금의 다각화까지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연금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늦춰받은 연금이라는 선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실행해 보세요.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요?